주요 뉴스입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지난 25일 열린 고위 당정협의회에서 2026학년도 의대 정원 증원을 보류하자고 제안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대통령실은 의대 정원 증원을 예정대로 추진해야 한다며 받아들이지 않은 걸로 알려졌습니다. 제주공항에서 여객기가 기체 고장으로 활주로에 멈춰서면서 약 2시간 반 동안 운항이 전면 중단됐습니다. 출발 예정인 항공기가 이륙하지 못하고 대기했고 제주 도착 예정이던 항공편이 회항하는 등 승객들이 큰 불편을 겪었습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의 에너지 기반 시설을 공습하면서 7명이 사망했습니다. 우크라이나의 러시아 본토 공격에 대한 대응 차원으로 풀이됩니다. 수도권 집값이 금리 인상에도 좀처럼 잡히지 않자 은행들이 대출 만기와 한도까지 줄이기 시작했습니다. 최장 상환 50년과 40년 만기가 수도권에 한해 30년으로 줄고 주담대 거치 기간도 없앴습니다. 오늘 한낮에는 대부분 30도를 웃돌며 덥겠지만 밤에는 열대야가 사라지며 밤더위가 누그러지겠습니다. 내륙 곳곳에는 벼락을 동반한 요란한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의료계 갈등 소식으로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국민의힘이 의정 갈등에 따른 의료 공백 장기화를 막고자 대통령실에 일종의 중재안을 내놨습니다. 오는 2026년 의대 정원 증원을 미루는 안을 제안하자 대통령실은 난색을 표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오는 30일 대통령과 여당 지도부 만찬이 예정돼 있는데 어떤 얘기가 오갈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첫 소식 유승호 기자입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처음으로 의료 공백 사태에 대해 공개적으로 우려의 뜻을 밝혔습니다. 국민의 건강을 지키는 건 절대적 가치이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여러 우려에 대해서도 정부가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코로나19 재확산까지 겹치면서 당 지도부 차원에서의 논의도 속도를 내는 분위기입니다. 사실 좋은 안들이 아주 긍정적이고 건설적인 안들이 우리 최고위에서 나오고 지금 논의 중입니다. 한 대표가 지난 25일 고위 당정협의회에서도 의정 갈등 해결 의지를 밝힌 것으로 전해진 가운데 2026학년도 의대 정원 증원 유예안을 대통령실에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올해 의대 정원을 1,500여 명 확대하는 정부 결정은 유지하되 내년에 모집할 의대 정원은 증원을 보류하자는 겁니다. 당 차원에서 의료 공백 장기화를 막고자 본격적으로 중재에 나선 건데 대통령실은 난색을 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2026년 의대 2,000명 증원에 대한 정부의 방침에는 변화가 없다며 당정협의회에서도 유예안에 대해 논의한 바 없다고 밝혔습니다. 당정 간 뚜렷한 견해차를 보이는 가운데 오는 30일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 지도부 만찬에서 관련 논의가 이루어질지 주목됩니다. MBN 뉴스 유승호입니다. 8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했던 간호법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위원회에서 합의에 실패하자 여야가 책임을 떠넘기며 공방을 벌였습니다. 진료지원 간호사의 업무 범위와 간호조무사 시험 응시 학력 기준 등이 쟁점인데 보건의료노조는 이번 주 파업을 예고하고 있어 혼란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전남주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22일 간호법 심사 과정에서 합의에 실패한 여야는 공방을 이어갔습니다. 여당은 야당의 소극적인 자세를 지적했습니다. 야당의 태도도 아쉽지만 제 기대와 달리는 매우 소극적이라고 봤습니다. 신속한 재논의를 위해 지난 금요일 야당 간사께 소위 개최를 요청했지만 이마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몹시 유감입니다. 야당은 간호법이 윤석열 정부에서 한 차례 거부권이 행사됐다는 점을 들며 책임을 돌렸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사용하지 않았다면 진작에 제정이 됐을 법이죠. 본인들이 급하다고 해가지고 야당이 소극적인 태도로 임했다는 말씀에 대해서는 저는 전혀 동의할 수 없고요. 최근까지 진료지원 간호사, PA 간호사의 업무 수행이 쟁점이었는데 간호조무사의 학력 상한 문제도 또 다른 갈등 요소로 떠올랐습니다. 현행 의료법에는 특성화고의 간호 관련 학과 졸업자 또는 간호조무사 학원을 나온 사람이 간호조무사 국가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고 돼 있습니다. 현재 규정으로는 전문대 간호조무과를 졸업해도 바로 응시할 수 없고
학원을 다녀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전문대 간호조무사 졸업생 등에게 곧바로 국시 응시 자격이 열리면 학원 500여 곳은 경영상 타격이 불가피해 거세게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런 가운데 오는 29일 전국 보건의료노조가 총파업을 예고하면서 의료 서비스에 큰 혼란이 예상됩니다. MBN 뉴스 전남주입니다. 미국에선 해리스와 트럼프 모두 다음 달 10일 진행될 첫 TV 토론을 앞두고 경합주 유세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첫 TV 토론을 놓고 신경전이 치열한 가운데 트럼프 전 대통령이 주최 방송사가 편향됐다고 비판하면서 불참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워싱턴에서 최중락 특파원입니다. 해리스 부통령은 오는 28일 경합주인 조지아를 방문합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 지역 박빙 우세를 보이고 있지만 인구 30%에 달하는 흑인 표심을 공략할 계획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도 이번 주 미시간과 위스콘신, 펜실베니아 등 쇠락한 공업지대인 러스트벨트 유세에 나섭니다. 무소속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의 지지 선언을 발판 삼아 경합주에서 지지율을 높이겠다는 전략입니다. 이런 가운데 첫 TV 토론을 놓고 신경전이 치열한 가운데 트럼프 전 대통령이 주최 방송사인 ABC 뉴스에 편향성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But when I looked at the hostility of that, I said, why am I doing it? Let's do it with another network. I want to do it. You know, I won because of debates. Ask Biden. 마이크 음소거 규칙을 놓고도 양측은 충돌했습니다. 해리스 부통령 측은 토론 내내 마이크가 켜져 있어야 한다는 입장, 트럼프 전 대통령은 후보 발언이 끝나면 마이크를 꺼야 한다고 맞섰습니다. 지난 6월 CNN TV 토론에서 마이크 음소거가 트럼프 전 대통령에 유리했다는 평가에 따른 충돌로 해석됩니다. 미군의 아프가니스탄 철군 3주년을 맞아 해리스 부통령은 용기 있고 올바른 결정이었다고 밝혔지만 트럼프 전 대통령은 부끄러운 순간이었다며 맞섰습니다. 워싱턴에서 MBN 뉴스 최중락입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대한 대규모 공습을 전개하면서 교전이 격화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이 러시아 본토로 진격한 데 대한 대응 차원이란 분석이 나오는데요. 젤렌스키 대통령은 동맹국들의 방공망 지원을 촉구하는 한편 장거리 무기 사용 제한을 풀어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윤지원 기자입니다.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에 공습 경보가 울려 퍼지고 폭음이 수차례 이어집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역에 대규모 공습을 퍼부었습니다. Произошел там недалеко где-то взрыв. Пошел собаку успокаивать. Второй взрыв уже тут произошел. 우크라이나 에너지 기반 시설을 겨냥한 공습에 전력과 수도 공급이 타격을 입고 최소 7명이 숨졌습니다.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100발 이상의 미사일과 이란산 샤헤드 드론이 사용됐다며 러시아 내륙을 공격할 수 있는 장거리 무기 사용에 대한 제한을 해제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Один з найбільших ударів комбінований, більше сотні ракет різних типів та близько сотні шахедів. І як більшість попередніх російських ударів, цей такий же підлий, націлений на критичну цивільну інфраструктуру. 이번 공습은 최근 몇 주 사이 최대 규모로 우크라이나군이 러시아 본토를 진격한 데 대한 맞대응 차원입니다. Ну, здесь речь не идет об отдельном решении. Разумеется, подобные враждебные действия, они не могут остаться без соответствующего ответа. И ответ обязательно будет. 같은 날 러시아에서는 우크라이나의 것으로 추정되는 드론이 주거용 고층 건물을 들이받았습니다. 인근 공군 기지를 노렸다가 잘못 충돌한 것으로 보이는데 현지 매체에 따르면 이 공격으로 4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MBN 뉴스 윤지원입니다. 어젯밤 제주에서 김포로 향하던 대한항공 여객기가 기체 결함으로 이륙 중에 활주로에 멈추면서 활주로가 폐쇄됐습니다. 승객들은 2시간 넘게 비행기에 갇혀 불편을 겪었는데요. 또 전주에선 아파트에서 불이 나 60대 여성이 화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사건 사고 소식 정예린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새벽 2시가 다 돼가는 시간.
제주공항에서 출발한 여객기들이 인천공항에 속속 도착합니다. 게이트를 나서는 승객들의 얼굴에는 지친 표정이 역력합니다. 어젯밤 8시 55분 제주에서 김포로 향하려던 대한항공 여객기가 기체 고장으로 활주로에 멈춰서면서 승객들은 2시간 넘게 비행기에 갇혀 있어야 했습니다. 비행기를 바꿔 탄 승객들은 야간 이착륙 금지 시간으로 인해 원래 목적지였던 김포공항이 아닌 인천공항에 내려야만 했습니다. 승객분들이 기장님한테 오라 하시고 화가 좀 많이 나신 상태였어요. 저는 이제 막차가 끊겼거든요. 그래서 이런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를 해줄지가 정확하지 않아서 그게 조금 제일 화가 났던 것 같아요. 이 사고로 활주로가 폐쇄되면서 다른 여객기 30여 편도 줄줄이 지연되거나 결항했습니다. 비행기에서 3시간 안에서 기다렸습니다. 다들 못 가는 거 아니냐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대한항공 측은 안전을 위한 절차였으며 정확한 원인을 조사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오늘 새벽 전북 전주에서는 아파트 화재로 60대 여성이 몸에 2도 화상을 입어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다친 여성은 하반신 마비로 이동이 불편한 상태였습니다. 소방당국이 도착했을 때 주민들이 소화기로 자체 진화 중인 상황이었고 불은 20분 만에 완전히 꺼졌습니다. MBN 뉴스 정혜린입니다. 오늘 하루 중요한 일정을 소개해드리는 굿모닝 오늘입니다. 어떤 일정이 있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간호사들이 주축이 된 보건의료 노조가 내일 모레 총파업을 예고한 가운데 정부는 오늘 관계장관 회의를 진행합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주호 사회부총리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등과 함께 보건의료 노조 파업에 대한 대응 계획 등을 점검할 계획입니다. 4살 아동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태권도장 관장의 첫 재판이 오늘 열립니다. 태권도 관장이 수사기관에서 일관되게 살인 고의성을 부인하는 만큼 검찰과 피고인 측의 치열한 공방이 예상됩니다. 이른바 김영란법에서 허용되는 식사비 한도가 오늘부터 3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상향됩니다. 식사비의 경우 그동안 물가 상승을 반영하지 못해 비현실적이란 지적이 끊이지 않았는데 2016년 시행 이후 8년 만에 상향되는 겁니다. 지금까지 굿모닝 오늘이었습니다. 이번엔 국회 소식입니다. 야당으로부터 막말 제조기란 비판을 받는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열렸습니다. 의사 진행 발언 과정부터 여야가 격돌하면서 40분간 지르도 없이 정회된 청문회가 20분 만에 재개되기도 했는데요. 김 후보자 사퇴 요구는 일축했습니다. 김민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청문회 시작 전부터 분위기는 극도로 예민해져 있었습니다. 뉴라이더 기생충 좀 보여주세요. 저거 좀 보여주세요. 이건 띄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미자 의원님, 국회 어디 법에 제가 이거 붙이면 안 된다고 하는 것이 있는지를 가지고 와주세요. 여야가 신경전을 벌이면서 후보자 선서도 하기 전에 한 차례 파행이 빚어졌습니다. 야당은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의 과거 발언에 대해 날선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김 후보자의 과거 발언들에서 반노동 성향이 명백히 드러난다며 인사청문회가 열린 것 자체가 부적절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런 사람을 대통령이 후보자로 지명한 것은 대통령이 괴롭힘 성희롱에 2차 가해를 하고 있다. 대통령의 인사권을 범죄에 빗댄 발언에 여당 의원들의 언성이 높아졌습니다. 그냥 나가세요. 발언권을 얻은 다음에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당 의원들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야말로 막말의 당사자라고 주장했습니다. 큰 막말하는 어디 있어요? 거기서 얘기 왜 나옵니까 지금? 김 후보자는 막말 논란과 관련해 필요하다면 사과도 해야 한다고 한 발 물러섰지만 사퇴 요구는 일축했습니다. MBN 뉴스 김민수입니다. 여야의 대립은 국회 정무위원회에서도 이어졌습니다. 김건희 여사 사건을 담당한 국민권익위원회 간부의 사망을 놓고 충돌한 건데요. 야당은 사건을 무마하려는 윗선의 외압을 원인으로 지목했지만 여당은 야당의 악성 민원은 일종의 폭력이라고 맞섰습니다. 유호정 기자입니다. 야당은 권익위 간부의 사망이 김건희 여사 사건 종결 처리와 관련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권익위 수뇌부에서
김 여사 명품백 사건을 종결하도록 밀어붙였다. 내 생각은 달랐지만 반대할 수 없었다. 힘들다. 원인이 김건희 명품 가방 종결. 유철환 권익위원장은 과도한 업무로 인한 스트레스가 있었다는 점에는 동의하지만 외압 의혹에는 선을 그었습니다. 당사자들께서 외압이 있었다는 얘기를 안 하고 있고 또한 굳이 의결권도 없는 분한테 외압을 가할 이유도 없었다. 여당은 업무 스트레스의 원인은 야권의 무리한 자료 요구에 있다며 화살을 야당에 돌렸습니다. 영부인 가방 관련해가지고 10배의 자료 요구를 했고 상습적이고 반복적인 민원 요구하는 거 이것도 일종의 폭력 아닙니까?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은 고인의 사망 전날 좌천성 인사가 예고됐다는 의혹을 제기했지만 유 위원장은 인사 계획이 없었다며 부인했습니다. 고인의 직속 상관이자 야당이 외압 의혹의 당사자로 지목하고 있는 정승윤 권익위 부위원장은 정무위 전체 회의에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MBN 뉴스 유호정입니다. 정무위원회에선 뉴라이트로 논란이 된 김형석 신임 독립기념관장의 역사관을 둘러싼 격돌도 계속됐습니다. 김 관장의 태도를 놓고 질타가 이어지는가 하면 최근 이종찬 광복회장의 행보에 대해 정치적 중립을 지키지 못했다는 발언도 나왔습니다. 김태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야당은 독립기념관장이 사퇴하고 보훈부가 이 문제를 제대로 검토했는지 감사를 받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질의 중에 팔짱을 끼고 웃음을 보인 김형석 독립기념관장을 두고 고성이 오갔습니다. 질의하는 순간 계속 속된 말을 좀 비웃는 표정을 짓고 계십니다. 계속. 지금도 그러세요. 관장님 이러시면 안 돼요. 광복회 등이 김 관장을 1948년 건국론을 주장하는 뉴라이트 인사라며 반발하고 있는데 역사관을 검증하는 질의도 오갔습니다. 1945년도에 광복되었다는 걸 인정하십니까? 관장 자격으로 얘기를 해주세요. 관장 자격으로는 제가 코멘트할 내용이 없고요. 예스 노만 얘기했어요. 관장 자격으로 지금 얘기를 하라면은 네. 제가 코멘트를 하지 않겠습니다. 여당을 중심으로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할 광복회장에 관한 비판도 나왔습니다. 독립기념관장 자기가 추천해서는 안 시켰으니까 자기 말 안 듣는다고 기분 나쁘다고 이런 건국절 논란이나 일으키면서 국민을 위해 옳은 길을 선택하라. 그럴 생각이 없다면 대통령직에서 물러나라. 이렇게 공개 비난을 했는데 이 행위가 정치 행위에 해당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내용에 대해서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보훈부는 광복회의 정치 중립 위반에 대한 감사 필요성이 있는지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MBN 뉴스 김태희입니다. 이렇게 국회 상임위원회 곳곳에서 대치 정국이 이어졌지만 유독 여야가 한 목소리를 낸 곳도 있었습니다. 바로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인데요. 지난주 윤석열 대통령에 이어 국회까지 체육계 개혁을 외친 건데 유인촌 문체부 장관은 체육회장 들으라는 듯 체육이 정치 조직화돼 있다고 작심 비판했습니다. 이 소식은 최형규 기자입니다. 문체위 회의 시작 전부터 대한체육회를 향해 작심 발언을 쏟아낸 유인촌 문체부 장관. 정상적으로 올바르게 상식적으로 그렇게 할 겁니다. 이어진 회의에서는 이기흥 대한체육회장 눈앞에서 정치 조직화된 체육계를 확실히 고치겠다며 체육회를 강하게 압박했습니다. 체육을 생각하고 체육인을 생각하는 정책이면 되는데요. 이게 너무 좀 사유화돼 있다. 그러니까 체육이 정치 조직화돼 있다. 여야 의원들의 비판도 쏟아졌습니다. 특히 파리올림픽 참관단으로 체육계가 아닌 인사들이 들어간 것을 지적했는데 국민 세금을 가지고 참관단을 운영을 하면은 선수들에게 도움이 되는 지원이 되는 또 체육 발전에 도움이 되는 그런 사람들로 구성이 돼서 일정들이 짜여져야 되는데 이기흥 회장이 오래된 관행이라고 하자 엉뚱한 대답을 한다고 강하게 질타했습니다. 참관단 문제는 이게 과거 오래전부터 해왔습니다. 참관단이 확정되게 된 거는 늘어난 거는 이제 통합을 하면서 이렇게 됐습니다. 동문서답하면서 실제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설명을 안 해요. 한편 문체부는 배드민턴 협회와 축구협회 등
체육계 진상조사 결과를 이르면 추석 전에 발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 최영규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경기 부천 호텔 화재 참사를 수사하는 경찰이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경찰은 호텔 법인 대표와 업주를 형사 입건하고 출국을 금지했는데요. 사람도 없던 8층 객실 에어컨에서 왜 불이 난 건지, 왜 7명이나 숨진 건지 강도 높은 조사가 예상됩니다. 노승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7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경기도 부천의 호텔 앞입니다. 시민들이 숨진 희생자들을 추모하며 꽃을 마련했습니다. 희생자 7명의 장례 절차도 모두 마무리되면서 사건 수사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아마도 전기적인 요인이 가장 유력할 것으로 보고 있고, 그러나 비어있던 810호의 에어컨에서 왜 불이 시작됐는지 아직 아무것도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호텔 소유법인 대표와 업주를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입건하고 출국을 금지했습니다. 경찰은 일정을 조율하는 대로 두 사람을 차례대로 불러 화재 당시 상황에 대해 정확한 경위를 조사할 예정입니다. 평소 에어컨에 무슨 문제가 있었고 대피로는 제대로 확보돼 있었는지, 투숙객 대피는 어떻게 시켰는지 따져볼 예정입니다. 경찰은 생존자와 목격자 등 15명은 이미 참고인으로 조사를 마쳤습니다. 넉 달 전 소방점검에서 문제가 없다고 판정한 민간업체도 조사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MBN 뉴스 노승환입니다. 전직 격투기 선수가 동업자를 폭행하고 감금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MBN 취재 결과 무려 4년이 넘는 시간 동안 협박과 폭력이 이어진 걸로 드러났습니다. 손성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퉁퉁 부은 눈 주위에 수술용 붕대를 잔뜩 둘렀습니다. 격투기 선수 출신인 30대 남성 A씨에게 폭행을 당해 안면부가 골절된 대학생 B씨의 사진입니다. A씨는 사업이 잘 풀리지 않자 지난 2019년부터 4년간 동업을 해온 B씨를 지속적으로 폭행하고 한 달가량 감금하기도 했습니다. 처음에는 왜 말대꾸를 하냐면서 제 뺨을 때리기 시작했거든요. 나중에는 시카를 꺼내더니 제 머리를 내리치니까 피가... B씨는 매일 실수한 일을 적게 하는 등 A씨가 자신을 심리적으로 지배해왔다고 주장했습니다. 왜 고생을 이렇게 사서하게 만드는 거야? 아유, 내가 원래 고생을 사서 하거든. 작업자들이야. 지난해 8월 피해 사실을 알게 된 지인의 도움으로 B씨는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경찰은 특수상해와 감금 등의 혐의로 가해 남성을 검찰에 넘겼습니다. MBN 뉴스 손성민입니다. 적진에 날아들어 목표물을 직접 타격하는 자폭형 무인기. 이게 얼마나 무서운 건지 우크라이나전에서 보셨을 텐데요. 북한이 이 자폭형 무인기를 공개했습니다. 처음으로 직접 전차까지 날아가 폭발시키는 장면을 공개했는데 해당 무인기는 러시아산 무인기를 닮아 러시아가 제공한 게 아니냐는 말이 나옵니다. 우리 군은 방어 체계를 구축 중인데 레이저로 대응하는 방안도 포함된 걸로 전해졌습니다. 김세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24일 국방과학원 무인기 연구소에서 각종 무인기들의 성능 시험을 현지 지도했습니다. 흰색의 자폭형 무인기가 직접 K2 전차로 보이는 모의 표적을 타격하고 폭발시킵니다. 북한이 그동안 무인 공격기나 정찰기를 선보여왔지만 자폭형 무인기 공개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각종 무인기들은 설정된 각이한 항로를 따라 비행하였으며 모두 지정된 표적을 정확히 식별하고 김 위원장은 현장에서 각종 자폭형 무인기를 더 많이 개발 생산하고 하루빨리 부대에 장비시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공개된 무인기는 가오리 날개형, X자 날개형 총 2종으로 이스라엘과 러시아산 무인기 기종과 유사하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이스라엘산과 러시아산 기종은 작전 범위가 60km에서 200km까지로 정밀도가 높은 무기로 알려집니다. 자체 전력 강화형으로 일단 1차적으로 개발을 해왔다는 것을 보여지고 러시아에게 어떻든 향후에 대량 생산을 해서 뭔가 제공할 수 있는 여지도 갖고 현재까지 무인기는 비호, 천마나 KA-1 경공격기로 대응하지만 무인기 방어 체계는 현재 개발 중입니다. 군은 최근에 공개한 레이저 대공 무기를 올해 배치해
레이저 출력을 높여 무인기를 없애는 방법도 고려 중입니다. MBN 뉴스 김세희입니다. 최태원 SK회장의 동거인인 김희영 이사장이 노소영 관장에게 위자료 20억 원을 한 번에 송금했습니다. 법원 판결 나흘 만인데 노 관장 측은 아무런 사전 협의나 통보 없이 입금했다면서 불쾌감을 드러냈습니다. 이 내용은 최윤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2일 서울가정법원은 최태원 회장과 동거인인 김희영 이사장이 노소영 관장에게 위자료 20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위자료 액수로는 역대 최대입니다. 재판부는 김 이사장이 노 관장에게 정신적 고통을 입힌 것이 분명하다며 위자료 배상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가정의 소중함과 가치를 보호하시려는 법원의 의지를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원고인 노소영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김 이사장은 판결 나흘 만인 어제 위자료 20억 원 전액을 노 관장에게 보냈습니다. 김 이사장 변호인은 김 이사장이 판결 원리금을 직접 노 관장 계좌로 이체하고 대리인을 통해 그 사실을 알렸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노 관장 측은 사전 협의나 통보도 없이 일방적으로 입금했다며 돈만 주면 그만 아니냐는 인식이라고 불쾌감을 드러냈습니다. 이와 별도로 1조 3천억 원대 재산 분할을 포함한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 소송은 현재 대법원에 계류 중입니다. MBN 뉴스 최인영입니다. 인터넷에선 어떤 소식들이 화제일까요? 인터넷 와글와글입니다. 119 구조견이 역대급 폭염 속에 실종된 치매 노인을 찾기 위해 맹활약해 화제입니다. 지난 24일 밤 80대 치매 할아버지가 경기도의 한 요양병원을 빠져나와 실종됐는데요. 수색에 10여 명이 반나절 넘게 투입됐는데도 찾아내지 못한 가운데 경찰의 공동대응 요청을 받고 출동한 119 구조견 전진이와 핸들러가 오전 11시쯤 투입된 지 40여 분 만에 풀숲에 탈진해 쓰러진 할아버지를 무사히 찾아냈습니다. 할아버지는 치료를 받고 있는 상태인데요. 경력 7년 차인 전진이는 지금까지 200건이 넘는 실종자 수색에 투입돼 총 9명의 소중한 생명을 구했다고 합니다. 누리꾼들은 정말 고맙고 대견하다는 반응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에버랜드 자이언트 판다 바오 패밀리의 이야기를 다룬 영화로 누리꾼들의 큰 관심을 모았던 영화 안녕 할부지가 다음 달 4일 극장에서 개봉합니다. 영화는 푸바오의 엄마 아빠인 아이바오 러바오의 입국부터 푸바오의 탄생과 성장, 쌍둥이 동생 루이바오와 후이바오까지 바오 가족의 전체 역사를 담았는데요. 무엇보다 중국으로 떠나게 된 푸바오와 이별을 앞둔 주키퍼들의 마지막 3개월의 여정이 집중적으로 그려져 감동을 줄 예정이라고 합니다. 영화는 각 분야의 베테랑들로 구성된 제작진이 참여해 완성도를 높였다고 하는데요. 예고편이 공개되자 누리꾼들은 댓글을 통해 예고편만 봐도 벌써 눈물이 흐른다며 개봉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빌라 입구에 떡하니 주차한 차주가 뻔뻔한 반응까지 보였던 사연이 알려져 누리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만들었습니다.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사진인데요. 작성자에 따르면 택시 한 대가 빌라 입구를 막고 주차돼 주민들의 통행을 방해하고 있었습니다. 차주에게 연락해봤지만 네 땅 아니면 뭐라고 하지 마라 하는 답변을 들었다는데요. 자신만의 편의를 위해 길막 주차를 한 건 분명 잘못된 행동이지만 사유지인 아파트 단지 내 자동차 통로와 주차장은 대부분 도로교통법상 도로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해결에 한계가 있다고 합니다. 이런 갈등과 피해를 막기 위한 법률적 정비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인터넷 와글와글이었습니다. 거액의 가상화폐 보유 논란이 일었던 김남국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관련 의혹이 불거진 지 1년 3개월 만인데요. 검찰은 김 전 의원이 가상화폐 투자로 수익을 올린 사실을 숨기기 위해 허위로 재산을 신고했다고 봤습니다. 이혁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검찰이 김남국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위계 공무집행 방해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지난해 5월 김 전 의원이 거액의 가상화폐를 보유한 사실과 함께 의문스러운 자금 출처, 미공개 정보를 투자에 활용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불거진 지 1년 3개월 만입니다.
법원에서 영장을 2번이나 기각한 것을 일부러 지금 어떤 특정 언론하고 전 수사기관이라고 의심을 하고 있는데 거기서 흘려가지고. 검찰은 김 전 의원이 재산 신고를 할 때 코인 투자로 올린 수익을 숨기려고 범행을 저질렀다고 봤습니다. 지난 2022년 김 전 의원이 전년도 재산을 신고하는 과정에서 코인 예치금이 99억 원에 달했는데 이를 숨기려고 했다는 겁니다. 검찰은 김 전 의원이 99억 코인 예치금 중 일부만 주식 매도 대금인 것처럼 꾸며 재산을 12억여 원으로 축소 신고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공직자윤리법은 재산과 그 가액, 취득 경위 등을 재산 등록 서류에 거짓으로 기재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김 전 의원은 국회 상임위원회 회의 중 코인 거래를 하고 게임과 가상자산 관련 법안을 발의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이해 충돌 논란이 불거지자 자진 탈당했다가 지난 5월 복당했습니다. MBN 뉴스 이혁재입니다.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사건을 수사심의위원회에 총장 직권으로 회부하기로 한 것에 대해 이원석 검찰총장이 직접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 총장은 논란을 없애려는 목적이라며 결과에도 관여하지 않겠다고 말했는데요. 이 총장의 임기 안에 수심위 결론이 내려질 것으로 보입니다. 현지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김건희 여사 명품백 사건에 대해 외부기구인 수사심의위원회의 판단을 구해보기로 결정한 이유는 논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사회에서 아직도 계속적으로 소모적인 논란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검찰 외부의 의견까지 들어서 공정하게 사건을 매듭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앞서 수사팀이 김 여사에 대해 내린 결론은 무혐의입니다. 이 총장은 수심위를 여는 게 결국 무혐의 결론을 위한 명분 쌓기 아니냐는 지적에는 선을 그었습니다. 절차도 그렇고 구성도 그렇고 또 위원회의 운영과 결론까지 모두 독립적으로 그리고 공정하게 진행됩니다. 제가 관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통상적으로 수심위원 구성과 수심위 개최까지 열흘 정도 걸렸는데 이 총장은 3주 남은 자신의 임기 안에 결론이 나올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앞서 전례나 또 통상적인 운영 과정을 살펴보면 임기 내에 마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수심위에서는 청탁금지법 위반뿐만 아니라 알선수재와 변호사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해서도 검토가 이뤄질 예정입니다. 검찰이 수심위 구성 작업을 본격화한 가운데 이르면 다음 주 수심위 결론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MBN 뉴스 현지호입니다. 이번 여름 유독 더우셨죠? 끝나지 않을 것 같은 더위가 드디어 꺾이기 시작했습니다. 낮 시간이 짧아지는 데다 우리나라를 뒤덮고 있던 고기압이 물러났기 때문인데 앞으로 35도를 훌쩍 넘는 폭염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강세현 기자입니다. 한낮 공원에서 시민들이 산책길을 따라 걷고 정자에 앉아 휴식을 취합니다. 시원하진 않지만 폭염이 절정에 달했던 때보단 야외에서 활동할 만합니다. 더워서 못 앉았죠. 엄청 더웠어요. 여름에는. 많이 시원해졌어요. 한반도를 덮고 있던 티베트 고기압과 북태평양 고기압이 물러나며 북쪽에 찬 공기가 내려오기 좋은 환경이 됐기 때문입니다. 덕분에 28일과 29일 밤에는 열대야가 주춤할 것으로 보입니다. 일본을 향해 올라오고 있는 태풍 산산도 더위에 영향을 줄 전망입니다. 태풍이 일본을 통과하는 28일부터 30일에는 동풍이 강해져 동해안 지역의 더위가 누그러지겠습니다. 다만 바람이 태백산맥을 넘으며 온도가 올라가 서쪽 지역은 다소 덥겠습니다. 태풍 산산이 북상함에 따라 수요일부터는 동풍이 더해져 서쪽 지역 중심으로는 기온이 오르는. 그래도 35도는 넘지 않고 태풍이 일본을 통과하는 31일에는 북풍이 불어 기온이 떨어지겠습니다. 기상청은 더위의 절정은 지났다며 30도 후반의 폭염은 나타나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MBN 뉴스 강세현입니다. 이제 3주 뒤면 추석이죠. 그런데 폭염과 폭우로 올라버린 채소값과 신선식품 가격이 좀처럼 떨어질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른 추석에 길어지는 폭염까지 올해 차례상 비용은 4인 가족 기준으로 지난해보다 9% 오른 28만 원 정도가 될 걸로 보입니다. 이승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추석을 앞둔 전통시장입니다.
명절에 쓸 식재료를 좀 담은 소비자들이 비용에 깜짝 놀랍니다. 이게 20만 원이지 그전에는 안 그러잖아요. 아, 뭐뭐 사셨어요? 산 것도 없는데 여기 20만 원어치야. 도라지와 고사리는 수입산도 가격이 훌쩍 뛰었습니다. 채소는 너무 올랐어요. 많이 올라갔고 아예 생각 쳐다도 안 봐 내가. 한국물가협회가 올해 추석 차례상 비용을 조사한 결과 작년보다 9.1%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폭염 등 날씨의 영향을 많이 받는 채소류가 많이 올랐는데 도라지와 고사리는 물론 무와 숙주도 20% 넘게 상승했습니다. 밤은 전년 대비 22%, 대추는 23% 등 과일류도 전반적으로 높은 상승률을 보였습니다. 올해 추석이 9월 중순으로 예년보다 이른 탓입니다. 전통시장 조사 결과로 차례상 28개 품목 중에 23개가 지난해보다 가격이 높았는데 대형마트에서 구매하면 20% 더 비쌉니다. 정부와 여당은 20대 추석 성수품을 추석 전까지 역대 최대 규모인 17만 톤을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추석 장바구니 물가를 비롯해 생활 물가 안정을 위해서 각별히 노력을 기울이고 이런 가운데 한국은행은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이번 달 2% 초반을 기록하고 다음 달에는 1%대로 낮아질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MBN 뉴스 이승민입니다. 서울에서 거래된 아파트 실거래 가격이 역대 최고가의 90% 수준까지 오른 걸로 나타났습니다. 지난달 거래량이 4년 만에 최고를 기록할 정도로 늘면서 가격도 빠르게 높아진 건데요. 최근엔 너무 급등했나 경계심이 커지면서 주춤하는 모습도 감지됩니다. 강재묵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 서초구의 한강이 보이는 아파트들입니다. 이 단지는 지난 6월 전용 면적 84제곱미터가 49억 8천만 원의 최고가로 거래됐고 바로 옆 단지도 최고가를 찍었습니다. 물건도 없죠. 너무 오르기 때문에 주인분들도 안 팔라고 하시고. 한 부동산 정보업체 조사 결과 지난 7, 8월 서울 아파트 실거래가는 역대 최고가의 평균 90% 수준을 회복했습니다. 신고가 단지가 잇따른 서초와 용산구는 최고가의 평균 99%까지 높아졌습니다. 지난달 거래량이 8,500건을 넘어서며 4년 만에 최대를 기록한 영향이 큽니다. 급매물들이 소진되고 난 다음에 시세보다 높은 거래건들이 남아있다 보니까 상승 거래 비중도 덩달아서 높아진. 하지만 이달 들어서는 단기 급등에 따른 경계심이 커지면서 주춤하는 모습도 일부 감지됩니다. 여기에 정부와 은행이 전방위적인 대출 축소에 나서기로 하면서 부동산 시장의 관망세도 엿보입니다. 대출을 규제 강화하는 것은 본격적으로 돈줄을 억제하는 것이기 때문에 수요 억제책이 일부 집값을 진정시킬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미국발 금리 인하가 예고돼 있어 지금의 상승 흐름이 크게 바뀌지는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옵니다. MBN 뉴스 강재묵입니다. 수도권 집값이 금리 인상에도 좀처럼 잡히지 않자 은행들이 이젠 대출 만기와 한도까지 줄이기 시작했습니다. 최장 상환 50년과 40년 만기가 수도권에 한해 30년으로 줄고 주담대 거치 기간도 없앴습니다. 이런 조치들이 시행되면 서울 5천만 원 연봉자의 대출 한도는 지금보다 8천만 원 넘게 줄어듭니다. 이 내용은 김태형 기자입니다. KB국민은행이 오는 29일부터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의 상환 기간을 최장 50년과 40년에서 30년으로 일괄 축소하기로 했습니다. 이럴 경우 서울에 사는 5천만 원 연봉자는 50년 만기로 최대 4억 3,200만 원을 빌릴 수 있었지만 30년 만기로 빌리면 8천만 원 넘게 한도가 깎입니다. 신규 주택담보대출 시 가입하는 모기지 보험이 중단되는 것도 대출 한도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은행들이 금리 인상에 이어 대출 한도 축소에 나선 건 금융당국의 강한 경고 때문이기도 합니다. 최근에 은행의 가계대출 금리의 상승은 그 부분은 저희가 원한 것이 아닙니다. 1년간 이자만 내는 주담대 거치 기간도 폐지해 대출과 동시에 원리금을 상환하도록 했습니다. 한도가 없던 주택담보 생활안정자금 대출은 1억 원으로 제한하기로 했고 마이너스 통장도 한도를 5천만 원으로 줄였습니다. 가계 대출을 줄이려는 조치지만 이미 올라버린 금리와 줄어드는 대출 한도에
내 집 마련을 하려던 실수요자들의 걱정은 깊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한도가 줄어들게 되면은 알아볼 수 있는 매물 자체가 줄어들기도 하고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 그에 따른 부담이 크게 되니까. 우리은행 역시 다주택자 생활 안정자금 목적의 주담대 최대 한도를 1억 원으로 깎는 등 대출 억제 조치는 은행권 전체로 확산할 것으로 보입니다. MBN 뉴스 김태형입니다. 카카오페이 개인정보 유출 논란과 관련해 금융감독원이 네이버페이와 토스 현장 검사에 착수했습니다. 카카오페이뿐만 아니라 다른 간편 결제사 현황도 파악하기 위해 지난 14일부터 진행하던 서면 검사를 현장 검사로 전환한 건데요. 금감원은 이번 검사에서 카카오페이처럼 개인 신용 정보를 무단으로 제공한 사례가 발견되면 엄정 제재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최근 10년간 해외 직접 구매 규모가 4배 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한상공회의소 통계집에 따르면 온라인 직구 규모는 2014년 1조 6천억 원에서 2023년 6조 7천억 원으로 4.1배 증가했습니다. 1위는 의류 패션, 2위가 음식료품으로 부동의 1, 2위를 지키고 있었는데요. 반대로 해외 직접 판매인 역직구는 2014년 7천억 원에서 2019년 6조 원 규모로 성장했다가 2023년 1조 7천억 원까지 줄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와 통계청이 국내 치킨 전문점 개수가 2022년 4만 1,436개로 2년 전보다 1,307개 감소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치킨 프랜차이즈 가맹점 개수는 매년 늘어나 전체 치킨 전문점 가운데 차지하는 비중이 70%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배달 앱을 중심으로 치킨을 시켜 먹는 소비 패턴이 자리를 잡은 영향인데요. 포화 상태에서 가맹점만 늘어나 오히려 수익성이 악화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지금까지 굿모닝 경제였습니다. 굿모닝 월드입니다. 영국에서 최고령 스카이다이버가 나왔습니다. 무려 102살. 자신의 생일을 맞아 2,100m의 높이에서 뛰어내린 거라는데요. 강심장 주인공의 모습을 함께 만나보시죠. 파란 하늘을 활공하는 스카이다이버의 모습이 보입니다. 무사히 착지한 다이버는 백발이 성성한 노인입니다. 동료가 괜찮냐고 묻자 문제 없다는 듯 손을 들어 답하는데요. 이 여성은 102세 마네트 베일리로 무사히 비행을 마치고 영국 최고령 스카이다이버가 됐습니다. 나이는 그저 숫자에 불과함을 몸소 보여준 베일리의 이번 도전에 많은 기금이 모이기도 했다네요. 1,000개에 가까운 러버더, 고무 오리 인형들이 강물에 던져져 있습니다. 수많은 오리들이 둥둥 떠다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영국으로 가보겠습니다. 영국 버몬트주 루드로우의 한 강에서 25회째를 맞은 고무오리 경주대회가 열렸습니다. 작년 7월에 이 강에 홍수가 일어난 이후 1년 넘게 중단됐던 행사가 재개된 건데요. 이 행사를 통해 지역사회는 홍수로 망가진 강 재건 사업을 위한 기금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흘러내려간 고무오리들이 강 생태계에 악영향을 주지 않도록 고무오리들은 경주가 끝난 후 일일이 수거됐다고 하네요. 빨간머리 인종은 전 세계 인구의 1~2%를 차지하고 북유럽 등지에서는 2%에서 6%의 사람들이 이를 가지고 태어나는데요. 여기에 빨간 머리를 가진 사람들이 광장에 모여 있습니다. 네덜란드로 가보겠습니다. 빨간 머리 여성들이 포토존에서 사진을 찍습니다. 이곳은 네덜란드 튠비르흐로 전 세계에서 사람들이 연례 레드헤드데이 페스티벌에 모인 건데요. 24시간 넘게 기차와 버스를 타고 참석했다는 한 학생은 고국 스웨덴에서는 좀처럼 보기 힘든 자신과 같은 빨간 머리를 가진 사람들을 만나 기쁘다는 소감을 밝혔습니다. 어릴 적 종종 빨간 머리를 가지고 있다고 차별과 괴롭힘을 당하기도 했지만 연대를 통해 스스로가 특별한 존재임을 깨달았다고 행사 참석자 중 한 명은 말했는데요. 축제는 사흘 동안 열렸고 10,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참석해 이를 즐겼다고 하네요. 지금까지 굿모닝 월드였습니다.
10년 만에 다시 한국 축구대표팀 지휘봉을 잡은 홍명보 감독이 월드컵 3차 예선 선수 명단을 발표했습니다. 2006년생 특급 유망주 양민혁 등 대표팀에 첫 발탁된 선수가 4명이나 있었는데요. 홍 감독은 미래지향적인 선수들로 팀을 운영하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박규원 기자입니다. 홍명보 축구대표팀 감독이 안정 속 변화를 키워드로 북중미 월드컵 3차 예선 선수 명단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대표팀에는 토트넘행을 확정지은 2006년생 특급 유망주 양민혁을 포함해 국가대표 경험이 전혀 없는 선수 4명이 깜짝 합류했습니다. 지금은 그 선수한테 기회를 주는 게 전 맞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 이후의 기회는 앞으로의 이제 양민혁 선수의 전 역할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 굉장히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나라를 대표하는 자리인 만큼 책임감을 가지고 더 열심히 해서 미래지향적인 대표팀을 만들겠다고 선언한 홍 감독은 직접 뽑은 외국인 코치진의 역할도 지속적인 젊은 피 수혈에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손흥민, 이강인 등 널리 알려진 선수뿐 아니라 스페인 지로나 FC의 김민수, 스위스 리그에 데뷔한 이영준 등 젊은 해외파들의 성장을 분석하고 지켜보겠다는 계획입니다. 어린 선수들이 굉장히 많이 지금 나가 있는데 어떤 식으로 지금 우리가 성장시키냐는 굉장히 한국 축구의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유럽에 나가가지고 계속 그 선수들을 체크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명단을 확정한 1기 홍명보호는 북중미 월드컵 3차 예선 1, 2차전을 치르게 됩니다. 홍 감독은 다음 달 2일 선수단을 소집한 뒤 사흘 뒤 있을 팔레스타인과의 첫 경기를 준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 박규원입니다. 여전히 전국 대부분 지역에는 폭염특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오늘도 늦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한낮에는 체감온도가 33도에서 35도 안팎까지 오르겠고요. 더위 속에 전국 곳곳에는 소나기가, 동해안과 제주를 중심으로는 비가 내리겠습니다. 동풍의 영향으로 오전부터 영동과 영남, 제주에는 비가 시작되겠고요. 모레까지 영남 해안에 최고 80mm, 영동과 제주에도 최고 60mm의 비가 예상됩니다. 오늘 그 밖의 대부분 지역에서는 대기 불안정으로 인해 5에서 40mm의 소나기가 지나겠고요. 비와 소나기가 내릴 때 돌풍과 벼락을 동반해 시간당 20mm 안팎씩 강하게 쏟아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오늘 전국이 흐리다가 수도권과 강원 영서 지역은 오후부터 차차 맑아지겠습니다. 지역별 현재 기온 보겠습니다. 서울 25.3도, 부산 27.9도 등 대부분 지역에서 열대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과 대전 32도, 대구는 33도까지 오르겠고요. 동풍의 영향을 받는 동해안 지역은 30도를 밑도는 곳이 있겠습니다. 당분간 내륙을 중심으로는 뚜렷한 비 소식 없이 맑겠고요. 늦더위는 9월 초반에도 계속될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화요일 아침 굿모닝 MBN 마칩니다. 저희는 내일 아침에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 고맙습니다.